부동산 간단 부간유.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유입니다. 서울로 온 청년들, 혼자 원룸에 산다. 가장 많이 모이는 동네는? 서울 청년 10명 중 6.5명은 1인 가구로 생활하고 있으며 주로 관악구, 송파구, 강서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가장 큰 이유는 직업 때문 46.4%이며 그 외의 가족 18.7%, 교육 15.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룸 등 소형주택에서 혼자 사는 비율이 높고 거주 면적은 50평방미터 미만이 가장 많습니다. 44.21%. 전세 대신 월세 비율이 크게 증가한 점도 특징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3년간 청년 인구가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로 유입된 청년보다 떠나는 청년이 많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주거비 부담,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혼자 사는 삶의 고립감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인천 왕길역의 6억대 새 아파트, 청약통장 없어도 신청 가능? 인천 왕길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아파트가 6월 27일과 30일 이틀간 특별공급 청약을 접수합니다. 전용 면적은 59평방미터, 74평방미터, 84제곱미터로 다양하며 분양가는 각각 5억 원대 6억 원대입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가능하며 계약은 입주 시까지 분양가의 5%만 납부하면 됩니다. 특히 이 아파트는 총 1,500가구 규모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이며 6성급 호텔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 고급 조경과 분수, 수변 공간 등 리조트급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또한 이번 청약은 회사 보유분 중 일부를 일반인에게 특별 공급하는 형태라 기존 청약 제도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집값 급등에도 단기 처방 없다. 정부, 장기 공급 확대의 무게. 서울 집값이 올해 1에서 4월 사이 16.1% 급등, 수도권 전체는 9.6% 상승하면서 주택시장 위험지수가 코로나1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는 단기 대책으로 매번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기적 공급 방안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5년간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정부가 단기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보다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에 집중하겠다는 점입니다. 이는 최근 급등한 집값에 대한 대응책을 바라는 시장 기대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으로 해석됩니다. 이젠 이 사안에도 새 아파트처럼 리모델링으로 주거 품질, 쑥. 현대건설이 업계 최초로 입주민 이주나 철거 없이 노후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대수선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첫 사례는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입니다. 이 사업은 외관, 커뮤니티 시설, 주차장, 방수, 창호, 에너지 절감 설비 등까지 포괄적으로 개선하며 약 2년간 진행됩니다. 재건축과 달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입주민이 계속 거주하며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대안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에서는 대전 하늘채 루시엘이 총 998가구 규모로 신규 분양되며 고급 커뮤니티 시설과 다양한 특화 공간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신축 아파트 단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부담 속 실속 신축에 몰린다. 3억 저렴한 단지에 대기줄까지. 서울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컬랩 미계약분 109 가구에 1246명이 신청, 평균 11.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가구는 24.3대1의 경쟁률에 달했습니다. 이 단지는 주변 시세보다 3억 원가량 저렴해 실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용 74평방미터는 13억 원대, 59평방미터는 11억 원대에 공급되었습니다. 서울의 미분양 아파트는 여전히 900에서 1300가구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수요자 중심의 인기 단지에는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타나는 이중 현상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비싼 가격에 미계약이 났던 아파트들이 오히려 최근 실수요층에게는 매력적인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주변보다 3억 싸면 무조건 청약 들어간다는 분위기를 강조했습니다. 즉, 전체 부동산 시장은 침체돼 있지만 가격 경쟁력 있는 신규 아파트에는 복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파트 안지은이 철물점까지 줄도산, 건설 한파에 유통까지 직격탄. 2024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철물, 공구, 페인트, 가구업계 등 연관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면적은 2021년 1억 9천 평방미터에서 2024년 8,900평방미터로 53.7%나 급감, 건설공사 계약액도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대구, 광주, 전북 등 지방 중심으로 상권 붕괴와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한 건설업계의 침체를 넘어 전체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건설은 내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민간 개발에 속도 낸다. 사전협상으로 용적률 최대 80% 더 준다. 서울시는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기간을 최대 3개월로 단축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하는 등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민간이 공공성과 협력성을 확보한 개발안을 제출하면 기존보다 더 높은 용적률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 적용 사례로는 표 동부 화물터미널 부지 재개발, 성동구, 투시도 포함, 교이 언급되며 해당 사업도 사전협상으로 변경 추진 중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민간 사업자가 공공성과 개발 이익을 조율하여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 것입니다. 즉, 공공성 확보 플러스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윈윈 구조를 만들어 민간 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 없이 집값 올린다. 현대건설, 노후 아파트의 신개념 업그레이드.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삼성 힐스테이트 2단지와 협약, MOU를 체결, 입주민 이주 없이 단지를 개선하는 신사업을 시작합니다. 해당 단지는 준공 18년차 노후 아파트로
주차장 누수, 시설 노후화, 커뮤니티 부족 등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외관 리뉴얼, 커뮤니티 개선, 전기, 방제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아파트 전체의 품질을 높이되 재건축 없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지들이 주거 품질과 자산 가치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설계부터 시공, 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도 전인데 25조 원 몰렸다. 부동산 시장 새 판자는 프로젝트 리츠란?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프로젝트 리츠 제도에 기존 사업자들이 대거 관심을 보이며 40곳 넘게 정보 전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프로젝트 리츠는 기존 리츠보다 설립 절차와 공시 의무가 간소화되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결합해 부동산 개발 자금 조달에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제 혜택,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예상되며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제도는 기존 리츠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공공성과 민간 투자를 동시에 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중견 개발사나 재정 건전성이 약한 사업장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큽니다. 재건축 속도에 따라 집값 희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효과 뚜렷. 1기 신도시 중 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집값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남 분당은 올해 들어 아파트값이 2.77% 상승, 일산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선도지구는 재건축 정비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지역으로 국토부가 예비지자체 신청을 받아 선정하며 향후 용적률 상향, 세제 혜택 등 혜택이 집중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지정된 5곳은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고양 일산, 군포 산본, 부천 중동이며 2차 선도지구 선정도 예고되어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분당이 재건축 기대감에 실제 거래 가격이 수억 원 뛰며 서울 강남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반면 일산, 산본 등은 선도지구임에도 속도가 더뎌 실망 매도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무주택자 돕다 집값 자극, 정책금융도 DSR 규제 받아야 제한. 정책금융대출이 최근 5년간 128조 원 증가하여 주택시장 과열과 가격 상승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정책금융은 DSR 등 대출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아 무주택자, 신혼부부 중심의 수요가 수도권 집값을 자극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정책금융에도 단계적으로 DSR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전세대출에만 적용돼 있는 DSR 규제를 주택담보대출, 중도금 대출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그래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정책금융대출은 약 315조 원에 달하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약 240조, 전세대출이 약 76조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이 과도한 부동산 수요를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정책금융의 순기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독, 좋아요